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키샷으로 넘겨가지고 키샷에서 최종 렌더링까지 완성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과정 튜토리얼이니까 잘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조금씩 끊어서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모델링이 반지거든요. 총 3가지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를 좀 3개로 나눠 놓은 거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금속 재질이겠죠. 메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메탈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에는 보석 종류의 어떤 재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눈 부분도 재질이 틀려지기 때문에 레이어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반지 안쪽 부분에도 재질이 이렇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로 이름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총 3가지 재질로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원점에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0,0,0 XYZ가 0,0,0인 가운데 지점에 위치되게끔 만들다 보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마무리 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꾸 최대한 그냥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두셔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 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올바른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샷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최종적으로는 저장을 해주세요. 한번. 자, 파일에서 세이브를 해줘야지 마지막에 저장된 모델링이 키샷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키샷을 열었고요. 자, 시작할 때 나오는 창은 닫아버리시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패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게 없으면 여기 윈도우 탭으로 가서 꺼내와야 됩니다. 자, 파일에 오픈이 아니고 임포트. 오픈은 키샷 파일을 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당연히 오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임포트 창을 열어가지고 자, 내가 아까 모델링 했던 파일을 열어주는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키샷이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예전처럼 설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자, 포지션이라는 항목에 업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아마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X나 혹은 Y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Z축으로만 바꿔주시고 자, 임포트 해가지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기 좋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쪽에 씬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모델링에 자, 06이라는 파일로 이 라이노를 제가 6번이라는 파일로 지금 저장을 한 상태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일명으로 얘가 지금 넘어오게 된 겁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메탈 재질, 자, 이 전체가 이렇게 지금 주황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눈 2개, 그 다음에 아랫부분,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알루미늄 한번 넣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 이제 얘를 굳이 이쪽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여기다만 넣어도 메탈 재질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근데 알루미늄 보니까 얘의 정식 명칭이 알루미늄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건 헤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헤어라인은 뭐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제품에 이렇게 헤어라인이 있는 어떤 소재들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샌딩이라고 해가지고 안에다가 모래가루 같은 걸 막 날려가지고 이제 강제로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헤어라인을 주면은 이제 제품 디자인 할 때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철판 위에 얇은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알루미늄 브러시드 이 느낌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자, 다른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은 얘도 헤어라인이 강도만 틀릴 뿐이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알루미늄을 하던가 아니면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아노다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알루미늄 도장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표면에 후가공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도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도색인데 약간 좀 특수 도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제품의 산화 같은 걸 막고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제품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노다이징 후가공 처리가 된 이미지가 보통 어떤 걸 보면 아실 수 있냐면, 보통 요런 거, 얘도 지금 아노다이징 이미지 그 후가공 처리가 된 거고요. 금속 느낌의 도색이 된 어떤 광택이 있는 재질을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부분도 이미지가 조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어떤 제품이라든가 산업 디자인 쪽에서 사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반지의 이미지하고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도 헤어라인 브러시드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헤어라인이. 자, 그래서 아노다이징을 넣으면은 뭐 다 이런 식으로 아노다이징 치고 얘는 뭐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골드가 있습니다. 자, 금반지 한번 넣어볼게요. 아노다이징하고 금하고 컬러는 비슷한데 느낌이 좀 묘하죠. 자, 금도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자,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잼스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는 이제 보석류, 뭐 다이아몬드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그 보석류들이죠. 주얼리에 쓰이는, 자,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색깔 있는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잼스톤 루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루비를 한번 눈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졌어요. 자, 그래픽카드 GPU가 연산을 하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처음에는 흐리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 있죠. 하단 부분은 이 반지의 뭐 형태를 잡아주거나 하는 어떤 플라스틱 소재 같은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체가 금으로 돼도 되지만 이제 가공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만 약간 플라스틱 재질, 다 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플라스틱에서 보시면 무광, 자, 레드, 아까 모델링 할 때도 색상을 레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드 텍스처, 겉면이 견고한 플라스틱인데 레드, 자, 이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부분들이 다 반사 처리가 되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호랑이 이 이빨 부분을 지금 제가 레이어를 깜빡하고 지정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시간 날 때 이렇게 둬도 되고요. 그러면은 자, 반지 형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명한 거 넣어볼까요? 투명 플라스틱인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재질 부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아니고요. 키샷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니까 JPG라던가 뭐 PNG 같은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뭐 공모전 판넬을 만든다라던가 어떤 이제 시각화 작업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를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구도는 보통 우리가 제품이라던가 구도를 잡으라고 하면 처음에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구도 잡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던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체를 정중앙에다 이렇게 놓고 구도를 잡으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이 부분에다가 뭔가 내용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애매한 위치에 놔두고 여기에 내용을 적으려고 하면은 좌우의 대칭이 비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백을 잡아서 또 이렇게 너무 여백을 답답하게 주지 마시고요. 적당한 간격으로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얘가 가장 보기 좋은 구도가 되겠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모델링에 따라서 또 다른 구도를 잡기도 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쓰거나 판넬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렌더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렌더 버튼이 있거든요. 자,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파일명, 자, 반지,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별다르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키샷 폴더에 렌더링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포맷은 JPG로 할 거냐 PNG로 할 거냐. PNG가 압축률은 훨씬 더 좋은데, 자, 오늘은 그냥 일단 JPG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 공모전 데이터를 뭐 쓰고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여기 리솔루션 이라는 항목은 자, 800에 450 픽셀로 지금 저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 옆에 프리셋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점점 더 큰 사이즈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큰 이미지로 저장이 되지만 렌더링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1920에 1079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된대요. 근데 인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센티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920에 1079 픽셀이면 사이즈로 봤을 때 16cm에 9cm 정도 되는 사이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300dpi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를 눌러도 되지만, 자, 옵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옵션으로 가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 뭐 샘플 수라든가 레이 바운스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높을수록 좀 더 이미지의 화질이 깨끗해지고 더 고퀄리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모르겠으면 맥시멈 샘플, 자,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이 샘플 수를 쭉 올려버리세요. 자, 끝에까지 올리면 렌더링이 엄청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로 샘플은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일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이걸로 자 하고 자, 렌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렌더를 누르면 자, 밑에 막대바가 쭉쭉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렌더링 버튼 눌러가지고 5분, 3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짧은 렌더링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 화질 자체가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은 이 렌더링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3D를 하면서 작업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들을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생겨요. 더 좋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를 1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작업의 이제 생산성을 위해서. 예전에는 막 펜티엄 3로 작업할 때는 야근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바꿔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100%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죠. 보통 우리가 렌더 타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게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막 1시간, 뭐 5시간씩 걸려서 한 장의 이미지를 얻고 막 그러던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 게 이제 작업 대비 효율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렌더링을 빨리 걸 수 있는 뭐 그런 편법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3D 맥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막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좋아져서 지금은 웬만하면 동영상 작업이 아니고서야 렌더 타임을 1시간 이상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정해 놓은 경로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에 와서 마음이 바뀌면 자,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저장을 경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 저장이 되어져 있죠. 자, 저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많이 쓰는 A1 사이즈가 594의 841이거든요. 594의 841이니까 보통 지금 이 이미지의 형태로 보면은 가로 형태로 제가 레이아웃을 잡았기 때문에 판넬의 방향도 가로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841에 594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업창이 생성이 되어졌고요. 자,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로 자, 불러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불러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작업해야 될 제목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폰트는 제가 애정해 마지 않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좋아하는 에스코어 드림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해 마지 않는 에스코어 드림. 무료 폰트이면서 다양한 두께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큰 타이틀 제목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자잘자잘한 글씨들도 이제 본문 내용들 이렇게 쭉 잡아서 레이아웃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키샷으로 넘겨서 재질 부여를 하는 기본적인 큰 과정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